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어서 뭐 일부 분들은 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쉬지도 못하고 또 근로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분도 많은데 어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 5시 20분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 이른바 미니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 버스 안에는요, 다른 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던 노인 14명과 운전자 1명 포함해서 총 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차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1차로에 승용차 보이시죠? 네. 이 승용차를 이 버스가 어떤 이유에선지 추돌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충돌로 버스가 지금 오른쪽 그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쪽으로 튕겨 나가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가드레일을 뚫고 3m 도랑 안으로 떨어진 건데요. 아유. 피해 사항을 보니까 지금 운전석 상당히 많이 찌그러져 있고 네. 그리고 뭐 가로등, 가로수 이런 것까지 부러져 있을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피해로 이 안에서 타고 있던 노인 8명이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결국 숨지게 되는 사건에 이르게 됐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버스에요. 이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 밭에서요 무를 여러분 혹시 그 뭐 총각무 또는 알타리무라고 하잖아요. 그 무를 캐고 손질하는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이런 변을 당하고 말았는데 손 변호사님 지금 앞서 상황 그 상황도만 보면 1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을 어떤 이유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건 경찰이 조사해야겠습니다만 충격을 하고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사상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실은 여러 번의 충격이 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드레일을 뚫고 3m 아래로 추락을 하면서 아하. 연쇄적인 어떤 충격이 고스란히 탑승객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아하. 없었는데 추락하면서 가로수, 가로등을 부딪히고 그리고 밖고랑까지 연달아서 아하. 충격이 이어지면서 아마 그 세상에요. 충격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이 버스가 미니버스다 보니까 이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맞아요. 사이사이가 좁고 공간의 여백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승객들이 그 좁은 틈에 끼어서 또 그 충격을 고스란히 아유. 받아서 이렇게 큰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또 고령의 나이 때문에 더 충격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어쩌다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볼게요. 버스에서는 15분이 승차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8분은 돌아가시고 7분은 지금 병원에 계시죠. 중경상을 당하셔가지고 버스 운전하신 분 사망했습니다. 포란도에 그 4명이 탔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사안이 격리하고요. 그 당시 현장에 이제 바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 그런 참고인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차량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런 흔적들이 다 안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하죠. 여러 가지 상황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 교수님, 경찰도 지금은 신중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거나 정말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어떤 이유로 2차로로 달리던 이 미니버스가 1차로로 달리던 SUV 차량을 추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블랙박스를 지금 확보해서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 1차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있고 2차선에서 달리던 버스의 그 행보까지는 일단 확인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1차로에 달리던 SUV 차량을 미니버스가 이제 추월하기 위해서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막판에 이제 부딪히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충격이 원래 미니버스는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체는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할 때도 이런 미니버스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아무래도 중심 이동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스피드를 절대 높이거나 또는 뭐 곡선 상황에서는 절대 함부로 달리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사고를 우리가 흔히 속도를 높이는 고속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사안의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버스가 추월을 하기 위해서 달리면서 생긴 충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스키드 마크라고 해서 이제 타이어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는 스키드 마크 자국이 30m 정도 이제 짧게 계속 네.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부딪히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가드레일을 받고 가로수를 뚫고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요. 네. 결국은 그런 상황이 아주 차체가 이 폭이 좁은 차량이 그러면서 중심은 높은 차량이 추돌을 하는 과정에서 네. 결국은 발생한 상황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더군다나 모두 고령이셨기 때문에 네. 일반 젊은 청년층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에 네. 취약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찰의 블랙박스와 또 이후에 주변 당시 그 함께 지금 다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목격담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원인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분들이 이 미니버스에 타셨던 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면 이런 데 가면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네.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일당을 벌러 간 거예요. 네. 이날 요즘 이제 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무가 한 뿌리에 여러 개가 자라니까 작은 걸 이렇게 솎아내고 큰 뿌리만 남겨놓는 작업을 하고 네.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일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다른 마을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유족들께서요, 청천벽력 같으셨을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요, 한 어르신은요, 70대 이 어르신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르신은 여성분입니다. 농사일에만 매진해서 이남 일녀를 키우셨대요. 근데 2년 전에 지병을 앓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출가한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에 손수, 이렇게 알타리, 총각무, 이렇게 손질하는 걸로 일당 버시면서 그 일당을 당신께서 혼자 쓰시려고 그러셨겠어요? 다 손주들, 용돈, 과자 사 먹으러 용돈 챙겨주시려고 그렇게 꼬박꼬박 돈을 안 쓰시고 모아두셨던 그런 분들이랍니다. 최명기 원장님. 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얼마나 저 버스의 저 잔해를 봐도 사고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가족들이 마음이 아플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게 됐을 때 가족이 아무도 없이 돌아가시게 되신 거니까 또 가족들이 생각하기에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무서웠을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요. 더욱더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끝까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네. 내가 조금만 제 역할을 해서 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만 덜어드렸어도 뭔가 부모님한테 심리적 여유를 느끼게 됐어도 이런 일이 네.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은 또 5월이고 어버이날에 바로 앞두고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었을 네.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물론 저는 이 질문 드리는 이 제 자신조차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만 유족들 입장에서는요, 혹시라도 지금 이분들이 어제 이 일을 하시다가 이런 변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맡긴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대체? 일단은 산재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사업자가 산업재해 보상이나 이런 보험을 들었을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아마 네. 자동차 사고 관련된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네. 이제 우리 산재에 보면 정상적인 어떤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 났을 땐 산재 인정을 하고 가실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추돌 사고가 났고 왜 추락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그 차량 보험과 관련된 보험 금액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보험금으로도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제 자신이 너무 송구합니다. 정말 지금 유족들의 그 허망하고 황망한 마음을 그 어떤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